성형 상담을 여기저기 다양하게 받아보는 게 사실은 진짜 좋은 건데 막상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수술 결정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형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차팅을 해서 앞에 내용을 적으시는데 상담 다녀오신 곳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갈 거다 뭐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좀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진짜 내 상태가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여러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진짜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군데서 이렇게 한자 그랬을 때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그분이 물론 신뢰가 가고 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두세 군데 더 가보면 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실제 사례라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다니신 거예요.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한 군데 갔더니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충분하다.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눈밑지방 재배치랑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눈밑지방 재배치랑 지방 이식 같이 해야 된다 그랬고 또 세 번째 병원을 갔더니 여기서는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안검 절개를 또 어떤 데를 갔더니 글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안검 수술을 하고 쿠션 삽입 뭐 이런 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또 어떤 데는 뭐 하안검으로 충분하고 지방 이식은 뭐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 눈밑지방 재배치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경험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뭐 하안검을 하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는 하안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성형 상담을 여기저기 다양하게 받아보는 게 사실은 진짜 좋은 건데 막상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이 눈 밑에서 다른 수술은 뭐 일단 놔두고 일단 눈 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세 가지죠. 눈밑지방 재배치, 그 다음에 하안검, 그 다음에 지방 이식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보통 이 세 가지에서 이제 막 얘기들이 생겨요. 일단은 크게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은 절개를 하냐 마냐의 차이예요. 피부 절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도 되고 하안검을 해도 되면 무조건 하안검이 좋은 거예요. 하안검이 좋은 수술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효과도 그만큼 더 좋아요. 하안검이 무조건 좋아요.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그 안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딱 눈밑지방 재배치만 해요. 근데 하안검은 그 눈밑지방 재배치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외양각 고정이라고 근육도 당겨주고 수프 리프팅이라고 해서 밑에 중안면도 살짝 당겨주고 거기에 남는 피부까지 잘라줄 수 있는 이런 수술이에요. 당연히 눈밑지방 재배치 한 개만 한 거보다 하안검이 당연히 좋죠. 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안검을 할 정도의 그런 어떤 하안검을 해서 좋아질 부분이 있는지 처짐이나 피부가 남는 거나 뭐 아래로 처졌거나 탄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상태가 같이 있는지 같이 있으면 하안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없어. 막 탱탱하고 아주 탄력이 좋은 막 거의 처짐도 없어요. 이런 분인데 굳이 하안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겠어요? 당연히 흉터가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걸 하는 거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도 만약에 흉터가 보인다 그럼 하안검 하죠.
눈밑지방 재배치는 흉터가 안 보이잖아요. 이 속으로 하니까 하얀 거면 흉터가 보이고 이게 큰 차이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다닐 때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라, 어떤 분은 하얀 거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환자의 어떤 선호도도 분명히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선호도도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되게 강력하게 나는 절개는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죠.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거다. 오히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뭐 주름이 보인다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처짐이나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눈밑지방이 불룩했는데 이게 날씬해지다 보니까 그냥 주름이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남으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드리는데도 나는 절개가 싫다 그러면 불룩한 거랑 밑에 고랑 꺼진 거는 일단은 필 수 있으니까 재배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효과가 좋은 게 중요하다 이러면 이제 하얀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거에서 일단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사의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눈밑지방 재배치도 잘하고 하얀검도 잘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조금 눈밑지방 재배치다 하얀검이 자기가 좀 더 편하고 또 결과가 잘 나오는 수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도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눈밑지방 재배치는 조금 그런데 하얀검이 조금 더 자신 있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나 하얀검을 하면 자꾸 이렇게 조금 눈이 밑이 당겨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나 눈밑지방 재배치로는 굉장히 효과를 잘 내는 것 같아. 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어떤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조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수술 쪽으로 약간 갈 수도 있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뭐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얀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태에 맞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어떤 취향,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원하시는 거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식은 수술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지방을 빼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주사로 주입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하고 나서 어떤 그 경과를 보고 이렇게 쭉 오랫동안 환자를 볼 때 은근히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는 수술이에요, 지방이식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수술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많이 남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금방 없어져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되게 그러기 쉬운 수술이에요. 나중에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뭉쳐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쉽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런 결과를 좀 겪다 보면 조금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수술일 수 있어요, 지방이식. 그러니까 뭐 손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나 지방이식은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술이에요. 뭐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제 지방이식을 안 하냐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볼륨 없는 거 그럼 뭘로 하냐고, 뭐 필러 아니면 지방이식인데 그럼 필러 하냐고 그랬더니 나 지방이식은 그냥 하기 싫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방이식을 하기 싫어하는 분이 상담을 갔을 때 지방이식을 권할까요? 당연히 안 권하겠죠. 뭐 예를 들어 눈밑지방 재배치 이렇게 불룩하고 여기 고랑이 꺼졌어요. 근데 보통 이랬을 때 앞광대가 꺼지고 이러면 눈밑이 더 퀭해 보이니까, 그럴 때 재배치를 해서 고랑을 피고 날씬하게 한 다음에 이 밑에 앞광대까지도 같이 이렇게 돋궈주면 더 눈밑 모양이 더 많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얘기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앞광대 얘기는 분명히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냥 재배치해서 여기만 이렇게 하자고 했대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눈밑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그냥 딱 여기만 보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죠. 딱 눈밑이랑 고랑까지만 딱 본 거죠. 앞광대는 눈밑으로 안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만 봐서 눈밑이라고 안 보거든요. 이렇게 다 눈밑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다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밑에가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돋궈주면 그 자체로 밝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거고 모양이 훨씬 이뻐지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식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스타일, 취향, 선호도,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수술,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거는 그 상태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짐이 아예 확실하면 어딜 가도
하안검을 하자 그러겠죠. 그리고 막 정말 탱탱하고 정말 처짐이 하나도 없으면 어딜 가도 재배치만 하면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살짝 분명히 젊은 분인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 눈밑만 막 너무 처지고 주름이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매하면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뭐 누구나 어떤 분들이나 다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그럴 만한 상태다 이런 분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밑에 있어서는 결국 뭐 하안검, 눈밑 지방 재배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방 이식, 이 정도 수술이 뭐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 듀얼 하안검, 미니 하안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수술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듀얼 하안검이든 미니 하안검이든 재배치는 결막 절개를 통해서 안쪽으로 하고, 겉에 부분을 피부를 그래도 내가 전체 하안검 전체 절개를 하듯이 전체를 절개를 해서 피부를 잘라주는 그런 수술이 하나 있고, 그게 아마 듀얼 하안검이지 않을까 싶어요. 듀얼이라는 거니까. 근데 미니 하안검 뭔가 작다는 얘기니까 전체 절개를 하지 않고 뒤쪽만 좀 절개를 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 당기는 거죠.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당겨서 당김술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미니 하안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안검 외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전체를 절개했을 때 이렇게 전체 절개를 해서 하안검을 해서 속 안에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재배치를 다 했을 때 혹시 이게 당겨질까봐 층을 나누는 거, 양쪽으로 하는 거죠. 양쪽으로 했을 때 이점은 이 가운데 있는 근육층을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윤근 층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윤근이 절개가 돼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은 훨씬 덜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보존하고 안쪽에서 재배치를 하고 겉에서 피부를 자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외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안검을 해야 되는 분인데도 의사 선생님 본인이 조금 하안검보다는 이런 걸 선호한다 그러면 듀얼 하안검을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낫지 않겠냐, 이게 더 안전하고 뭐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미니 하안검이라든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외양각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선호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이 종류가 다양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막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런 거 막 얘기를 했을 때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하안검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진짜 나는 그래도 하안검을 해야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눈밑 지방을 제거를 하는 것도 그냥 하안검 방식으로 제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쪽으로 수술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하안검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요. 정말 오래 전에는. 그래서 진짜 막 젊었을 때 눈밑 지방 제거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막 20대 때 하셨다고 하는데도 겉에 이렇게 하안검 절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눈밑 지방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수술할 때는 그냥 겉으로 절개하라고 지방을 제거한 거죠. 요즘은 뭐 사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뭐 하안검을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난 진짜 하안검 해야 되나 보다,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왜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까지도 좀 같이 충분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수술을 추천을 한다. 그냥 이거를 해라 그러면 그 내용만 들으실 게 아니고 왜 이거를 추천을 하는지를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제일 본인 생각에 괜찮을 것 같다,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수술 결정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